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혹시 고혈당이라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나는 분명히 적게 먹고 있고 혈당 조절을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왜 혈당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도무지 잡히지 않는 걸까라며 혼란스러워 하신 적이 있나요?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나 심지어 매일 챙겨 먹던 음식들 속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이미 10%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다시 말해 성인 10명 중 적어도 1명은 당뇨병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한 가정을 파탄낼 수도 있는 투석 뇌졸중 심장병, 심지어는 하지절단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들 때문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는 끝없는 고통과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가족 곁에 숨어 있는 이른바 고혈당 가속기라 불릴 만한 10가지 혈당 폭탄 음식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카운트다운하며 이 음식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왜 수많은 가정과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 음식 함정들을 정확히 피해갈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것이며 진정으로 원천에서부터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비슷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 우리 건강을 좌우할 이 블랙리스트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위험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10위 아침 식사 시리얼. 먼저 10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아마 여러분 집 주방 찬장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시중에 넘쳐나는 다양한 아침 식사 시리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트에서 통곡물 영양 강화, 고식이 섬유, 비타민 첨가와 같은 포장지의 화려한 문구를 보고 주저없이 장바구니에 담지는 않으셨나요? 아침에 바쁜데 우유나 요거트에 말아서 한 그릇 먹으면은 간편하고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도 건강한 아침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잔혹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았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다수의 아침 시리얼은 건강식품으로 위장한 설탕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왜냐고요? 소위 이 곡물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고도로 정제된 가공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곡물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인 밀기울과 배아, 즉 식이섬유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부분은 거의 다 제거됩니다. 남은 것은 주로 열량을 내는 배유, 즉 순수한 탄수화물 뿐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더 좋은 식감을 위해 제조사들이 엄청난 양의 설탕 액상과당, 심지어는 초콜릿 코팅까지 추가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곡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설탕 한 줌을 퍼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면 놀라운 속도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합니다. 게다가 시리얼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극도로 낮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배가 금방 꺼진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시리얼을 한 대접 먹어도 오전 10시도 안 되어 꼬르륵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간식을 찾게 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 제발 그 예쁜 포장에 속지 마십시오. 만약 정말로 건강한 곡물 아침 식사를 원하신다면 가공 정도가 가장 낮은 귀리 오트밀을 선택하세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인스턴트 오트밀이 아니라 직접 끓여야 하는 납작귀리 같은 것이 진짜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주는 아침 식사입니다.
건강의 탈을 쓴 설탕 포탄인 시리얼 대신 말이죠. 구이 라면, 다음으로 구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식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음식, 바로 라면입니다.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을 때, 밥하기 귀찮을 때, 혹은 혼자서 뭘 먹을지 모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라면이죠. 많은 분이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둥둥 뜬 국물은 안 마시고 면만 건져 먹으면 괜찮겠지.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면발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판되는 라면 면발의 대부분이 기름에 튀긴 유탕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공정은 면의 수분을 빠르게 제거해 보존성을 높이고 끓였을 때 빨리 익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은 엄청난 양의 기름을 흡수합니다. 특히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팜유를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다량의 포화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면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탄수화물과 고포화지방의 끔찍한 조합을 드시는 겁니다. 면 자체도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탄수화물 함량은 매우 높은 반면 식이섬유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런 빈 칼로리, empty calories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 혈당에 미치는 충격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비유하자면 라면 한 그릇을 먹는 것은 혈관의 농축 전분 주사 한 방과 포화지방 한 관을 동시에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시간에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릴 뿐만 아니라 혈중 지질 부담까지 가중시켜 심혈관 계통에 이중 타격을 입힙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먹으면 당뇨병 관리는커녕 건강한 사람도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배가 고플 때는 편리함만 탑지 마세요. 10분만 투자해서 메밀면이나 통밀면을 삶고 계란 하나와 채소 몇 조각을 곁들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지는 선택입니다. 8위 흰빵, 식빵, 햄버거 빵 등 계속해서 8위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의 아침 식탁이나 간식으로 등장하는 흰빵입니다. 식빵, 햄버거, 빵, 모닝빵 같은 부드러운 빵들을 말합니다. 폭신한 식감과 은은한 밀향기, 잼이나 버터를 발라 먹으면 정말 맛있죠.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여기서 경종을 울려야겠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영양학에서는 음식이 혈당에 미치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혈당 지수, GI 지수를 사용합니다. GI 지수가 높을수록 섭취 후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흰빵의 GI 지수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무려 70에서 75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평소 먹는 흰쌀밥의 GI 지수가 대략 60, 70 사이인데 흰빵은 쌀밥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흰 식빵 두세 쪽만 먹어도 혈당 수치가 마치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급격히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즉시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매일 매년 췌장을 이렇게 혹사시키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왜 흰빵이 이렇게 무서울까요? 앞서 말씀드린 시리얼과 마찬가지로 밀기울과 배알을 제거한 정제 밀가루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고 구조가 매우 느슨해서 소화기관이 아주 쉽게 포도당으로 분해해버립니다. 입에서 부드럽게 느껴질수록 위장에서 더 빨리 분해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일부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고GI 정제 탄수화물을 장기간 다량 섭취하면 뇌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무해해 보이는 흰빵이 혈당뿐만 아니라 뇌까지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아침에 흰 식빵을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밀빵이나 거친 잡곡빵으로 바꾸세요. 식감은 좀 거칠지 몰라도 그 거칠음이야말로 식이섬유가 존재한다는 증거이며 당분 흡수를 늦춰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7위 과일 주스.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이 서서히 건강을 갉아먹는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은
혈당 시스템에 기습 공격을 퍼붓는 것들입니다. 특히 7위는 많은 분,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식품으로 굳게 믿고 계신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을 간 것뿐이잖아. 천연이고 첨가물도 없으니 당연히 건강하겠지. 이가 안 좋아서 과일 씹기가 힘든데 주스로 마시면 되잖아. 이것은 건강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시판되는 병 주스든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생과일 주스든 당뇨병 환자에게는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을 때는 과육 속의 당분과 함께 다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 섬유질은 그물망처럼 작용해서 당분을 감싸고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믹서기나 착즙기에 과일을 넣는 순간 고속 회전하는 칼날은 식이섬유라는 보호막을 무참히 파괴해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이 마시는 건 식이섬유 브레이크가 제거된 고농축 액상 과당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오렌지 주스 250cc 한 잔을 만들려면 오렌지가 4, 5개는 들어갑니다. 평소에 오렌지 5개를 한 자리에 앉아서 다 드실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스 한 잔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마실 수 있죠. 이는 섬유질에 방해 없이 엄청난 양의 당분을 극도로 짧은 시간 안에 섭취한다는 뜻입니다. 이 당분들은 홍수처럼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와 췌장에 재앙과도 같은 부담을 줍니다. 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과일 주스를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이 결론을 꼭 기억하세요. 과일은 씹어 드시고 주스는 마시지 마세요. 과일을 친구로 삼되 과일 주스는 건강에 탈을 쓴 적으로 간주하십시오. 유기술 알코올 유기는 그 자체로는 당분이 없을지 몰라도 혈당에 미치는 파괴력만큼은 치명적인 술입니다. 아이고, 닥터 김, 저는 딱 한 잔만 마셔요. 혈액순환에 좋다잖아요. 친구 모임에서 안 마시면 분위기 깨잖아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약주 한 잔 하는 건 괜찮죠.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맥주나 와인 같은 술 말고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탄수화물이 없으니 혈당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오해입니다. 알코올은 혈당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을 인질로 잡음으로써 문제를 일으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센터입니다.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간은 당신생 글루코네오제네시스이라는 기전을 통해 저장된 글리코겐 등을 포도당으로 바꿔 혈액으로 내보내 저혈당 쇼크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간은 혈당 관리를 팽개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몸 입장에서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간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알코올을 해독하고 분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간의 혈당 조절 기능은 강제로 파업 상태가 됩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만약 빈속에 술을 마시거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알코올이 간의 포도당 방출을 억제해 심각한, 심지어는 치명적인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며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혈당 이후에는 신체가 반작용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반동성 고혈당이 찾아와 혈당이 지진난 것처럼 요동치게 됩니다. 게다가 장기간 음주는 간세포를 직접 손상해 지방간 간경화를 유발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영구적으로 떨어뜨립니다. 당뇨인에게 술은 폭탄을 들고 있진 않지만 몸속의 경찰인 간을 마비시켜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는 테러리스트와 같습니다. 생명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은 금주입니다. 오이, 과자 및 각종 간식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위험 등급은 계속 올라갑니다. 오이는 많은 사람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의 원천, 바로 각종 과자와 간식입니다.
오후 3, 4시쯤 출출하고 입이 심심할 때 비스킷 한 조각, 저녁에 소파에 누워 TV 볼 때 입이 궁금해서 뜯는 감자칩 한 봉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이 짧은 행복을 주는 간식들은 사실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요소들이 집결된 악마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고 고일다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당분, 고나트륨, 고지방, 그리고 다량의 화학 첨가물입니다. 먼저 고당분과 고지방을 봅시다. 대부분의 과자, 쿠키, 파이류는 앞서 말한 정제 밀가루에 대량의 설탕이나 시럽, 그리고 쇼트닝 같은 인공 경화유를 섞어 만듭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나쁜 지방의 조합이니 먹자마자 혈당이 치솟는 건 당연하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나빠집니다. 다음은 고나트륨입니다.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짭짤한 과자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고혈압의 원흉이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은 항상 몰려다니며 혈관을 망가뜨리는 나쁜 삼형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첨가물입니다. 예쁜 색, 유혹적인 향기, 긴 유통기한을 위해 각종 향료, 색소,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허용 기준치 이내라 해도 장기간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해독 부담을 줍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많은 과자가 치밀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달콤하고 짭짤하고 바삭한 식감의 조합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쾌락을 느끼게 하고 결국 중독을 일으켜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정말 입이 심심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 줌의 무염 견과류 방울토마토 오이스틱으로 대체해 보세요. 이 천연식품들은 식욕을 만족시키면서도 진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사위 튀김 요리. 사위는 수많은 사람이 애증을 느끼는 조리법으로 탄생한 음식, 바로 튀김입니다. 한국식 양념치킨, 바삭한 감자튀김, 혹은 떡볶이와 함께 먹는 각종 튀김이나 핫도그, 황금빛 색깔과 바삭한 소리만 생각해도 군침이 돕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고소함 뒤에는 설탕보다 더 무서운 건강의 살인자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트랜스 지방이 혈관을 막는다는 사실 외에도 오늘 저는 더 심화된 개념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최종 당화산물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줄여서 AGEs 당독소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AGEs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몸속의 녹 라스트과 같습니다. 음식 속의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분과 함께 효소 없이 고온에서 가열될 때, 특히 튀기거나 굽거나 볶을 때 대량으로 생성되는 유해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튀김옷에는 이 AGEs가 가득합니다. 이 당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깡패처럼 돌아다니며 건강한 세포, 특히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합니다. 전신에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고 뻣뻣하게 만들어 탄력을 잃게 합니다. 혈관에 녹이 슬어 부서지기 쉽게 만드는 것과 같죠. 당뇨병 환자의 혈관은 이미 고혈당 때문에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AGEs까지 쏟아붓는 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 병변, 망막 병변 같은 합병증을 앞당깁니다. 과학자들은 AGEs의 축적이 노화, 알츠하이머, 치매암 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냈습니다. 그러니 튀김을 먹는 건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차원을 넘어 내 몸을 근본적으로 녹슬고 늙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건강을 위해 튀김 대신 찌거나 삶거나 무치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그 고소한 건강 자객을 멀리하십시오. 3위 인공 트랜스 지방 카운트다운이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이미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3위는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서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진정한 은신 살인마 인공 트랜스 지방입니다. 인공 트랜스 지방이 뭘까요?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을 더 안정적이고 고온에 잘 견디며 상하지 않게 하고 고체 동물성 지방과 비슷한 식감을 내기 위해 수소화 경화라는 가공 과정을 거쳐 화학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이 과정의 부산물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음식에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제과점의 예쁜 케이크 빵집의 바삭한 크루아상과 페이스트리 마트의 샌드형 비스킷 초코파이, 그리고 여러분이 믹스커피나 커피에 타먹는 프림, 크리머 식용유 대신 쓰는 마가린과 쇼트닝이 대표적입니다. 현대식품 산업의 총화지만 건강에는 공공의 적입니다. 왜 앞서 말한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울까요? 이것은 우리 혈당 조절 시스템의 사령부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처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악랄하게도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악입니다. 더 치명적인 두 번째 해악은 트랜스 지방이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을 직접 교란해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세포는 잠긴 방이고 포도당은 들어가려는 손님, 인슐린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누군가 세포의 열쇠 구멍에 강력 접착제를 부어버린 상황과 같습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들어가지 않거나 돌아가지 않아 문이 안 열리니 포도당은 혈액 속에 계속 쌓여 고혈당이 됩니다. 즉 트랜스 지방은 혈당 조절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단순히 밥 몇 숟가락 더 먹는 것보다 훨씬 깊고 지속적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부터 식품 포장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경화유,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 가공버터, 식물성 크림 같은 단어가 보이면 즉시 진열대에 내려놓으십시오. 2위 탄산음료 및 가당음료, 드디어 가장 위험한 2위입니다. 그 해악이 너무나 직접적이고 난폭해서 혈당 시스템에 대한 정면 포격이라 할 수 있는 것, 바로 탄산음료와 모든 종류의 가당음료입니다. 끊기 힘드신 거 잘 압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콜라 한 잔, 치킨이나 피자를 먹을 때 느끼함을 씻어주는 그 청량감은 너무 유혹적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차가운 숫자로 그 달콤한 거품을 터뜨려야겠습니다. 330ml 캔 콜라 하나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약 35g입니다. 각설탕으로 치면 무려 7개 분량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첨가당 섭취량을 25기 이하로 줄일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콜라 딱 한 캔만 마셔도 하루 허용치를 훌쩍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 액체를 마시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액체이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당분은 빛의 속도로 장에서 흡수되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혈당 수치는 로켓 발사처럼 불과 10여 분 만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이것은 췌장의 적색 경보를 발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췌장은 순식간에 극한 상황에 몰려 미친 듯이 인슐린을 뿜어내며 이 폭주하는 혈당을 낮추려 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간 빈번하게 췌장에 이런 폭격을 가한다면 췌장은 결국 과로사하게 됩니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지거나 기능이 고장나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제2형 당뇨병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란셋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서도 매일 가당 음료를 마시는 것이 제2형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가당 음료를 마시는 것은 말 그대로 설탕을 들이붓는 것이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컵에 맹물 설탕 없는 차 혹은 블랙커피를 채우세요. 이 작은 변화가 미래에 여러분의 수천만 원 병원비를 아껴줄 것입니다. 일위, 찹쌀, 떡, 약식 등 여러분 드디어 이 혈당 질환 리스트의 대망의 1위에 도착했습니다. 1위는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탕도 케이크도 음료수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의 음식 문화 깊숙이 뿌리 박혀 있고 명절이나 잔치 때 빠지지 않는 주식 찹쌀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절에 먹는 송편, 쫄깃한 인절미, 찹쌀떡 잔칫날의 약식, 동짓날의 새알심. 이 모든 추억과 맛이 깃든 음식들의 핵심은 바로 찹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의사로서 모든 당뇨인과 혈당이 높은 분들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찹쌀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1호 원흉입니다.
왜 찹쌀이 앞선 모든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혈당왕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인 GI 지수, 혈당 지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흰 식빵의 GI가 75 정도로 매우 높다고 했죠. 그럼 찹쌀의 GI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무려 86 이상, 일부 연구에서는 90을 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주식 메인 디시 중에서 최고 기록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전분의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이나 밀의 전분은 아밀로스 직선 구조와 아밀로펙틴 가지 구조로 구성됩니다. 직선 구조인 아밀로스는 소화 효소가 끝에서부터 천천히 분해해야 합니다. 반면 아밀로펙틴은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있어 소화 효소가 사방에서 동시에 달라붙어 분해할 수 있어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일반 백살 백미은 아밀로펙틴 함량이 80% 정도입니다. 그런데 찹쌀은 아밀로펙틴 함량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찹쌀이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분해되어 대량의 포도당 폭탄이 된다는 뜻입니다. 설탕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보다 혈당 충격이 더 강력하고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비유를 들자면 찹쌀밥이나 떡 한 접시를 먹는 것은 몸 안에 슈퍼 당분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공들여 조절한 혈당을 식후 2시간 내에 완전히 붕괴시킬 위력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약식이나 떡은 만들 때 설탕, 꿀, 참기름 등을 듬뿍 넣어 고당분, 고칼로리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니 모든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찹쌀, 그리고 찹쌀로 만든 떡은 전통 문화의 옷을 입은 슈퍼 당분 폭탄이며 식탁 위에서 가장 위험한 혈당 자객의 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10위부터 1위까지 우리 곁에 숨은 10가지 혈당 지뢰 음식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아침 시리얼과 라면부터 과일 주스 튀김, 그리고 가장 위험한 트랜스지방 탄산음료 대망의 1위 찹쌀 떡까지 말이죠. 이 음식들은 맛있는 음식에 탈을 쓰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갉아먹고 혈당의 안정을 파괴해온 달콤한 독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숨은 원흉들을 찾아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혈당 가속 페달을 밟는 대신 건강을 위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께 공포나 절망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당뇨병이라는 긴 싸움에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올바른 식지식과 선택권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조절한다는 것이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아무것도 못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명하게 먹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언급한 지뢰 음식들을 인식하고 단호하게 피하는 것, 그것이 건강을 되찾고 삶의 주도권을 쥐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가당 음료 대신 맑은 차를 치킨 대신 찜 요리를 찹쌀떡 대신 현미밥을 선택하는 것, 이 작아 보이는 결정들이 쌓여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만듭니다. 이 영상을 떡을 좋아하시는 부모님께, 빵으로 아침을 때우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아끼는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단순한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식습관을 바꾸고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을 지킵시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이 안정된 혈당과 함께 활력 넘치는 건강 장수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닥터 김서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